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울진군이 원자력 수소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는데요. 단순히 수소만 생산할 것이 아니라 연관 산업을 클러스터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진군은 그 방안을 찾기 위해 산학협력 컨퍼런스를 마련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원전이 밀집한 울진군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원자력 발전소의 출력 감발에 따른 잉여 전력을 활용해 청정 수소를 생산하자는 계획으로 지난 2023년 군 단위 지자체로는 불가능에 가깝던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죽변면 일원에 조성 중인 44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는 2033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 산업단지에 무엇을 유치할지 고민 중인 울진군은 학술 포럼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립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울진군밖에 없다. 울진군의 11기가의 원자력 전기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가장 경쟁력이 있다. 국내에서 수소가 생산되는 곳은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대산, 여수, 울산으로 동해안만 비어 있습니다. 이 수소는 배관망을 구축해 포항으로 보내고 연관 산업도 계속 유치해야 합니다. 수소를 배관망으로 남쪽이나 북쪽으로 이송해서 대표적으로는 포스코의 수소환원 제철과 같은 곳에 청정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이제 기본 골격으로 하고 이것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덧붙여서 수소 활용을 계속 추가하고 원자력과 연계한 수전의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면 중국보다 비싼 단가도 낮출 수 있습니다. 원자력은 100% 가동을 하고 수전해가 그거를 흡수해서 수소를 만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소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지방 소멸을 막는 특효약은 청년 일자리. 울진군은 8개 앵커 기업으로부터 투자 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준비를 착실히 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대구시와의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핵심 절차로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의견 청취 제안의 배경으로 수도권 1극 체제 심화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을 들었으며 이를 위해 광역 단위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 이양을 전제로 한 가칭 대구 경북 특별시 설치를 통합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도의회 의견 청취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필수 절차로 도의회는 오는 28일 임시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찬반 표결로 공식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표결에 앞서 경북도의회는 오는 27일에는 행정통합특별위원회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통합 방향과 절차, 특별법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경상북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제한액은 17억 1,700만 원이며 포항시장 선거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2억 7,4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반면 울릉군수 선거는 1억 9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의 소비자 물가 변동률 등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산정됩니다. 검토된 비슷한 시기에 했지만 포항보다 울산에서 먼저 진행한 사업이죠. 이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책임론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유식 해상풍력의 위기에 대한 책임이 민선 8기 울산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울산의 부유식 관련 핵심 사업들이 연이어 좌초 위기에 놓여 있지만 울산시는 이와 관련한 별다른 대응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선 7기 자신이 추진해온 사업을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이 방치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김두겸 시장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책임한 방치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좌초 위기에 빠뜨린 데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이에 대해 울산시가 기자회견을 열고 송 전 시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발전 사업의 핵심인 인허가권과 고정가격 계약 입찰제 모두 국가 사무인데 마치 울산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민간 투자사 두 곳은 올 상반기에 입찰 시장 개방을 건의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좌초 위기라는 표현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울산시가 해상풍력 사업을 방관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해상풍력은 기본적으로 국가 사무이며 또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관련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7기와 민선 8기 울산시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두고 벌이는 진실 공방이 정치 쟁점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지난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60대 노동자가 제품 운반용 설비에 끼어 다리 등을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의 안전관리 실패가 초래한 중대한 사건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개인의 일시적 부주의나 우연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구조적 위험과 안전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아니란 인식이 반복돼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며 포스코의 공식 사과와 노동부의 안전보건진단 명령 등을 촉구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시절 대구시정이 사유화됐고 심지어 선거 캠프처럼 전락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요. 1년 전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대선을 앞두고 홍 시장을 대놓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대해 오늘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은 했습니다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100만 원 미만 선고로 솜방망이란 지적을 받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 문구에 국민의힘 로고와 함께 홍준표 대구시장이 웃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9일 당시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SNS에 올린 겁니다. 논란이 된 뒤 해정 계정은 비활성화됐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약 1년 만인 오늘 재판부는 정장수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데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홍 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전망입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숙고하고 있고 홍 시장 시절 대구시는 명태균 측과의 홍 시장 개인 소송 관련 보도 자료를 내는 등 선거 캠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시정 사유화 비판에도 선거 출마가 가능한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고 짚었습니다. 홍준표 재임 시절에 대구시정은 사실상 홍준표 선거 캠프나 다름없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많이 했거든요.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은 앞으로 또 이렇게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죠. 홍준표 시장이 대선 도전을 위해 자리를 떠난 뒤 대구시는 1년 가까이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정을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에도 공직 윤리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제도적 책임은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지난해 11월 대구 경북 지역 금융기관의 여신이 예금은행의 대규모 부실채권 정리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 대구 경북 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249조 7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 6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비은행 기관 여신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1,300억 원 늘어나며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예금은행 여신이 대규모 매각과 상각 등으로 인해 3조 8천억 원이나 급감하며 전체 수치를 끌어내렸습니다.
울릉군은 저동 민원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옛 어촌계 공판장 건물 1층으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민원센터에서는 팩스 민원 서비스를 통해 육지에 있는 기관의 서류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